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고 이제 정치 분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분야니까 아무래도 여야 간에 이제 또 공방도 더 있고 또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의 그간 논란이 되었던 뭐 그 홍범도 장군 그 흉상 철거라든지 뭐 최수근 상병의 그 사망 사건 수사 관련된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주로 많이 물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념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여당의 연찬회라든지 국무회의 등에서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맞서 싸우라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이후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그 뭐 이렇게 국회에서의 답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전보다 더 뭔가 이렇게 그 정당한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것을 정쟁화시키고 또 공격적으로 오히려 뭐 반박을 하는 이런 태도들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이게 국회 문화가 이렇게 혹시 이렇게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까지 저는 좀 들었는데요. 이러면 좀 안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국회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의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정과 관련된 그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한 거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질문 속에서는 당연히 그게 이제 듣기 거북하거나 답변하기 좀 곤란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사실에 기초해서 성실하게 정부의 태도를 밝히는 것이 또 그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책임이기도 한데 그런 것이 좀 많이 실종된 것 같아서 아쉬운 첫날의 그 대정부 질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과 관련한 이 이념 공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온 대한민국이 지금 이념 공방으로 지금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정치권도 정말 뭐 처음부터 기승전 다 이념 논란이에요. 너무 좀 70년대로 회귀한 것 같아서 너무나 좀 안타깝고 이런 철진한 이념 논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정말 국민들의 삶이라든지 뭐 경제나 이런 쪽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먼저 좀 하고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관련해서 그 철거의 그 흉상을 철거하는 이유로 과거에 1927년도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그 이유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 항일 독립투쟁이 주적이 일본이었고 그 소련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같은 연합국으로서 같은 편이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고 또 독립 이전에 이제 해방 이전에 1943년도에 돌아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소련 공산당 전력이 잇따라서 이렇게 그 흉상을 철거하는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같은 논리라면 지금 사회주의 국가인 그 베트남과도 사실 거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빗대서 좀 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김두관 의원이 그 하려고 했던 그 진의는 그 뭐 이렇게 호치민 전 주석의 헌양한테 분양했다든지 또는 그 베트남과의 교역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념 논란 이제 그만 종식하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또 경제 민생 이런 쪽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념 공방을 우리가 방송 때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독립운동은 우리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선한다고 나와 있고 또 국방부, 우리 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강복군인 건 명백한 사실인 거거든요. 그런 것만 인정하고 이 이념 논쟁 같은 거는 그만 좀 종식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짧게 드립니다. 이건 이념 논쟁이 아니고요. 국가의 정체성, 정당성의 문제이기도 해요. 김두관 의원이 말씀하신 취지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좀 이런 이념 논쟁 공방은 좀 그만두고 경제나 민생이나 외교 안보에 좀 치중하자 이런 취지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저도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이 정도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가릴 것 없이 우리 외교 안보의 기본 골격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였거든요. 전략적 모호함. 그런데 그것을 국민적 동의도 없이 국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가치 외교, 진영 외교로 바꿨어요. 그래서 전략적 확실함으로 이렇게 이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념이 중요하다라고 하시고 있고 그거의 반사작용으로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이 훨씬 더 강화돼 가지고 지금 그 김정은이 지금 푸틴 대통령도 만나겠다. 그 공동으로 군사 훈련도 시작하겠다. 이렇게 좀 한반도의 여기 한반도 리스크가 훨씬 더 지금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도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말고 좀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좀 실용적인 그 외교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이런 국정 운영을 좀 하자라는 취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인용 보도 관련해서 이제 저기 마치 민주당과 그 인용 보도가 연관돼 있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말씀을 쭉 하셨는데 관련해서 먼저 좀 그러면 저도 비슷한 사례 먼저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께서 당시에 네. 그 장모 지금 저 법정 구속되셨잖아요. 네. 그 건에 대해서 한 푼도 받은 게 없고 오히려 피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한 인용 보도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인용 보도랑보다 훨씬 더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영화 변호사가 그 저기 김용판 그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그 당시에 이제 국감에서 이재명 당시 그 저 대선 후보한테 대선 그 경선 후보 시절에 질문을 하죠. 돈다발 걸어놓고 이거 조폭한테 받은 거다라고 하고 그거 몇 시간 만에 가짜 뉴스로 판명됐어요. 그와 관련된 보도량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에 가장 그 엮으려고 했던 428의 약정과 관련된 것도 모 그 보수 언론에서 단독으로 한 다음에 2,000회 이상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가짜 뉴스와 관련된 이런 거와 관련된 그 문제의 지점들은 우리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여당이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것이 지금 저 대통령실에서 고위 그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면서 익명으로 공개 성명서를 내요. 그런 적 청와대 대변인 하셨지만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네. 익명은 아주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근데 익명으로 네. 공개 성명서를 내는 적이 있어요? 다 압니다. 보통은 압니다. 기자들이 네. 질문에 네. 답변하는 방식은 있죠. 네. 그 익명을 전제로 해서.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저기 공개적인 성명서를 내는 거는 결국은 그냥 내 입장만 딱 발표해버리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익명의 성명서를 발표한 분 말고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내용을 보면 있잖아요.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김만배와 신학님 그 씨가 둘이 그 21년 9월 15일 날 서로 만난 것을 녹취한 그것을 보도한 것이 마치 민주당과 사전에 공모해서 대선 정치 공작을 한 것 아니냐라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성명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대선 정치 공작이라고. 예. 그런데 민주당과의 연관성은 전혀 아무것도 저기 확인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서의 취할 태도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뭐 그 조우영 씨나 이런 사람이 저 말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진실관계에 대해서 엄중히 수사하라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대선 정치 공작이라고 딱 규정해 버리니까 마치 가이드라인 중계돼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정말 일사천리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어제 당장 국회에서는 여당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바로 이거는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또 규정을 하고 방심위의 심의, 긴급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자마자 방심위는 진짜로 긴급 심의 안건을 올려가지고 이거를 또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또 검찰은 이제 그 신학님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 이외에 오늘 또 소환 통지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대통령실이 그 말 한마디 한 이후부터 해가지고 여당, 방통위, 방심위, 검찰 등이 일사천리로 관련돼서 이제 의혹 제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마치 이게 민주당과의 연관성이 사실인 것처럼 지금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법무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공개적인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문제 제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거 특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거 관련해서 좀 이렇게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21년 9월 15일 날 하잖아요. 네. 인터뷰도 아니에요. 저 김만배 씨랑 그 신학림 씨가 과거에 같은 언론사에 근무해가지고 친하다는 거 아닙니까? 둘이 만나서 대장동과 관련된 얘기들을 김만배 씨가 하는 걸로 그냥 자기가 녹음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9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11월 5일 날 후보로 확정되잖아요. 그 9월 15일에는 여야 간의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지 전이었단 말이죠.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될 걸 가정해서 민주당하고 이렇게 무슨 뭐 공모하거나 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일단 그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신학민 씨의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제로 말씀드린 거는 엄중한 그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 신학민 씨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녹음을 했다. 녹음을 했는데 22년 2월 25일 날 대선 후보 토론을 하는 거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 김만배 씨나 뭐 박영수 전 특검이나 모른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들을 하길래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3월 4일 날 뉴스타파를 통해서 알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좀 전에도 이제 성공했으면요. 말씀을 이제 드리는 대한민국의 건데 20대 지금 대통령은 김행희 의원께서 이재명이지 대단히 않았습니까? 위험한 발언을 자꾸 하시는데 민주당과의 연관됐던 어떤 그 객관적인 정황이나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시면서 국기문란행위라고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이제 규명되겠죠. 재판을 통해서 확정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반론을 하면요. 이게 그 방심위에서 긴급 심의 안건으로 지금 그 어제 의결을 했어요. 네, 맞아요. 3명의 의원 중에 야당인 3명 반발하면서 빠지면서 2명이서 그냥 그 의결했거든요. 네. 보통은 방심위의 긴급 심의는요. 지난번에 그 이태원 참사처럼 그 인권 침해성 이런 것이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건은 그냥 의혹만 가지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주장들이 있다라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그 뉴스타파 있죠. 뉴스타파는 인터넷 언론사이고 그다음에 유튜브 통해서 이거를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방심위의 심의 대상은 그 지상파하고 종편 등이 이제 심의 대상인데 뉴스타파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방심위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뉴스타파의 그 보도를 인용 보도한 뭐 KBS라든지 MBC라든지 이렇게 공영방송이나 뭐 종편이라든지 여기를 우회 심사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이거 엄청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밑바탕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뉴스타파가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뭐냐면 뉴스타파는 녹취록도 있고 녹취 파일도 있어요. 그리고 그 뉴스타파에서 관련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확인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허위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도 않았고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인식 자체도 전혀 없었다. 그래서 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근거해서 인용 보도한 그 보도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예시를 제가 든 거예요. 그럼 돈봉투 김용판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가짜 뉴스를 바로 판정받은 그 돈 따발 사건이라든지 또는 428호 약정설이라든지 또는 아까 윤석열 후보 당시에 말했던 장모 관련된 그 말했던 이러고 관련된 수많은 인용 보도들도 그럼 방심위에서 다 긴급 심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 얘기는요. 일부는 무죄가 나왔고요. 지금 한 건은 지금 법정 구속됐어요. 그것은 아직 최종 판결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인용 거잖아요. 보도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방심의 이거 관련돼서는 역할,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는 허위로 지금 확실히 재판에서 뭐 판결이 났습니까? 네. 자, 방심위에 아니잖아요.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사실을 정확하게 수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법 적용은 그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판단이 내려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민주당과의 그 연관됐던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도 없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대선 공작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 말고 사실관계만 차분히 조사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대통령실이 나서고 여당이 나서고 방심이 나서고 검찰 나서고 법무부 장관 나서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오히려 또 다른 아니고요. 야당 탄압과 방송 장악을 위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민주당 입장에서 또 반론을 피는 거예요. 방심해야 비로소 나라가 좀 정상화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 방심위에
이번에 지금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알아요. 얼마 전에 네. 그 우리 야당 추천 방심위원 해임했잖아요. 네. 뭐 지각이라 근태라든지 뭐 업무 추진비 저 부정 사용 뭐 이런 의혹 가지고. 근데 지금 이분이 훨씬 더 횟수도 많고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하고 이런 아니고요. 분이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자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것도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보면은 네. 이해가 안 되는 얼마 부분입니다. 전까지만 해도 불과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통위 아니죠. 방심이 얼마 다 전까지만 해도 장악하고 장악했다라는 의혹을 할 정연주 수밖에 없어요. 한겨레 신문 대표이사 출신인 정연주 씨가 바로 얼마 전까지 방심위의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직무 정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이 계시는 동안요. 방송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했습니다. 체제가 모든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떤 심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제야 있죠? 너무나 많아서요. 기사 찾아보세요. 이분이 도대체 방심위원장으로 무슨 역할을 했는지. 한 가지라도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너무 많아서 정말 할 수가 없어.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너무 많은데 이분이, 한 가지라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분이 구체적으로. 아니 가짜 뉴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MBC와 관련된 모든 것을 솜방망이를 때리고 그 심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제야 방심위원장 아직 지금 임명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상황에서 들어서 이제야 여야의 위원수가 바뀌니까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야 지난번에 간에 여태까지 방송을 전부 다 그 왜곡하고 제압하고 언론을 왜곡시킨 것은 바로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 방심위원은 지금 4대4로 여야가 똑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고 시각에 따라서는 또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방통위와 방심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그리고 또 이제 공영 방송의 뭐 이사진이라든지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교체의 필요성을 교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정해진 좀 절차대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막 해임시켜버리고 전부 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 해임도 그냥 해임 권한이 그냥 방통위원한테 있어요. 그 방통위원이 지금 3명인데 지금 그 여당 추천 인사가 2명이고 야당 추천 인사가 1명인데 이미 국회에서 추천한 야당 인사 1명은 최민희 전 의원은 지금 뭐 6개월째 지금 임명도 안 하고 그냥 2대1 상태에서 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점. 이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최민희 전 의원은 최민희 의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 정상화하겠다는데 도대체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MB 정부 시절에 방송장악 기술자로 그 악명 높았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 안 되고 각종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임명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보복적으로 다시 언론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